자, 39번 그림은 XY 평면에 원점 O에 전류가 무한히 긴 직선 노선 XY를 평면에 놓았다. XY 평면에 놓인 세 나침반 A, B, C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세 나침반은 모두 O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A의 자칭이 Y축과 이루는 각도는 45도, B의 N극은 Y 방향을 가리킨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봐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구자기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북쪽, 이 친구가 이쪽을 가리킨다라는 건 뭐냐면 얘에 의해서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 45도라는 거는 뭐냐면 지구가 당기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와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도라는 각도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는 말이죠. 수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자, A와 B가 놓인 위치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다. 자기장에 의한 세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디귿. C의 N극은 동쪽을 가리킨다. 자, C라는 지점을 봅시다. C라는 지점은 자기력, 이 도선에 의한 자기력이 이쪽이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실제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45도 각도로 이렇게 북동쪽을 가리킨다, 맞죠? 그래서 동쪽을 가리킨다, 틀렸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0번 그림은 도체 막대에 도선을 연결하여 그네처럼 매달아 놓은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도체 막대는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중앙에 위치해 있다. 스위치를 닫은 후 도체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도체 막대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요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그 방향을 우리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감아준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위로, 여기서는 아래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구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쇄되고 여기가 보강이 돼요. 그럼 보강된 데서 상쇄된 쪽으로 밀어내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X 방향 틀렸고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억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전원장치의 전압이 클수록 전압이 크면 당연히 전류값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클수록 도체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크다. 당연한 소리가 되겠죠. 자, 디귿 전원장치의 극을 바꾸어 연결해도 자기력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구나. 기억 틀렸고 니은만 정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1번 한번 해봅시다. 41번은 스피커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고정된 연구 좌석에 N극이 진동판에 붙어있는 코일과 가까이 놓여있다. 나는 가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전류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흐를 때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건 화살표 방향을 본다면 앞에서 뒤로 감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됩니다. 자, 그러면 T1일 때 T1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T1일 때를 본다면 양의 값이 되니까 얘는 N극과 N극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형성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니은 코일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T1일 때와 T2일 때가 서로 반대다. T2는 음의 극이니까 반대로 하니까 얘는 S극이 만들어지고 N극이 만들어지니까 자석과 당기는 힘이 될 거니까 서로 반대가 되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디귿 코일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 T3는 전류값이 작잖아, 맞지? 전류값이 작다는 건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약하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4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42번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림은 XY 평면에서 축과 나란하게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0, 2D, 3D인 점을 지난다. 이때 A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른다. X는 마이너스 D와 X 이퀄 D인 점에서는 ABC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자, 여기서 자기장 세기 0이고 여기서 자기장 세기 0입니다. 그쵸?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위로 흐르고 있고 여기 IB, 여기가 IC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푼다면 어떻게 되냐? A에 의해서 D라는 마이너스 D라는 지점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D인 점에는 0이 될 거고 얘는 셋 다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K에 D분의 I0 플러스 K에 3D분의 IB 플러스 K에 4D분의 IC가 된다. 맞죠? 그 다음 D 지점에서는 0이 되니까 K D분의 I0가 되는데 이때는 나오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얘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플러스 나오는 방향이 될 거니까 D분의 IB 플러스 K에 3D분의 IC다 라고 3D가 아니죠. 2D죠. 2D분의 IC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식을 연립을 해주면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면 여기 각각 BB, B0, B0로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 연립을 풀 건데, 자, 연립 풀 때 윗변에 나는 2배를 했습니다. 자, 2배를 하고 나면 쌤이 잠깐 한번 풀어봤었는데, 자, 요 2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K D분의 2I0 플러스 K 3D분의 IB 플러스 K 2배가 돼야 되죠. 4D분의 하지 말고 2D분의 IC는 0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D분의 I0 플러스 K D분의 IB 플러스 K 2D분의 IC가 0이다. 자, 따라서 2D분의 IC가 같아지기 때문에 아래 위로 빼버립시다. 식을 빼면 어떻게 되냐? K D분의 3I0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 3분의 3이 되니까 3분의 2에서 3분의 3을 뺀 거니까 3분의 1 K에 D분의 IB가 돼서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는 는 0 빼고 같다라고 봐도 된다. 그렇지? 그래서 K 값 사라지고 D 값 사라지고 나면 IB라는 친구는 9배의 I0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C는 어떻게 되느냐? C라는 친구는 봅시다. C라는 친구는 3D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어느 식에 넣어볼까요? 뭐 1번이든 2번이든 넣어도 됩니다. 자, 1번에 넣어봅시다. 2번에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K D분의 I0 플러스 K D분의 9I0 플러스 K 2D분의 IC가 0이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K 다 날리고 D 다 날립시다. 그러면 IC는 8 I0다 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값이 되겠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C는 마이너스 8IC였다, 맞지? 그러면 8I0가 되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아랫방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9I0가 흐르고 위로 흐른다. 이 친구는 위로 흐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9I0다. 맞는 말이 되죠?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맞는 말이 되죠? 디귿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어떻게 될까요? 요 거리가 2고 요 거리가 3입니다. 2분의 9.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얼마죠?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기력 방향이네요. 자기력 방향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를 합시다. 자,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A와 B는 서로 어떻게 되냐 당기게 되고 A와 C는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만 한번 봐놓으면 될 것 같아요. C, 디귿은 우리가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갑시다. 43번. 그림과 같이 검유계를 연결한 코일 위에서 동일한 자석 N극 또는 S극을 아래로 하고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면서 같은 지점을 지날 때 검유계 바늘을 관찰했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 검유계 N극을 가까이 할 때가 S극을 가까이 할 때보다 검유계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인다. 얘는 N극이냐 S극이냐에 따라서 그게 방향이 바뀌는 거지 많이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자,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S극을 멀리 할 때 검유계 바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당연한 소리죠. 디귿 검유계 잠깐만 N극 S극 N극 가까이 할 때와 S극을 멀리 할 때잖아, 맞지? 이거는 같은 상황이 되니까 얘들은 틀렸습니다.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디귿 동일한 자석 두 대를 겹쳐. 자, 자석 두 개를 겹친다는 건 자기장 세기가 더 강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같은 빠르기로 움직인다. 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장 세기에 변화를 주겠죠. 그러면 검유계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인다. 디귿 맞아 들어가게 되겠죠. 자, 44번 봅시다. 자,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구리관의 중심축을 지나는 레일을 따라 운동하며 구리관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단 지구자기장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A, B, C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봐라. 자, A에서 B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 구리관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이 경우는 구리관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먼 상태면 그 힘은 무시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B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고 이때 B부터 시작해서 이제 C로 이동하는 동안은 뭐가 되냐? 구리관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C에서의 전기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가 같고 C가 작다라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자, 구리관을 통과하기 직전과 구리관을 통과한 직후 자석이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 써라 라고 했어요. 자, 자석이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어떻게 되냐? 이 친구가 가까이 올 때는 얘는 밀어내요. 멀어질 때는 멀어지지 못하도록 당긴다, 맞지? 둘 다 힘의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같다. 자, 그 다음 구리관을 통과하는 동안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을 써라 라고 했어요. 자, 구리관을 통과하는 동안 유도 전류가 계속 흐르겠죠. 이때도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자기력의 방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혹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X축이라고 한다면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적을 때는 X축을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왼쪽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5번 봅시다. 45번. 그림과 같이 마트 자석이 원형 도선의 중심축을 따라 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 AB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통과하기 직전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써라 라고 했어요. S극이 다가오니까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돼야 돼. 그러면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A 방향이 된다. 맞죠? 그래서 얘는 A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석이 원형 도선을 통과한 직후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써라. 통과한 직후니까 이제는 멀어지기 시작할 때잖아. 맞지? 멀어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N극이 위쪽에 있고 멀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당겨야 되니까 아래쪽에 S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B라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A와 B다 라고 적을 수 있고, 마지막 N극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S극이 아래다. 맞죠? N극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에 낙하시킬 때 원형 도선을 통과하기 직전과 층과한 직후 전류의 방향을 순서대로 써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래를 향하게 하면 통과 전에는 B였고 통과하고 난 뒤에는 A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가 Y축에 고정되어 있고 직사각형 도선 B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 운동한다. B가 운동하는 동안 B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B의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얘가 자기장을 안쪽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 말은 오른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겠죠. 그러면 이 A라는 전선에 의해서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지려면 A는 위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플러스 Y 방향 전류가 흐른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B가 운동하는 동안 B를 지나는 자기 선속은 점점 작아진다. 자, B가 운동하는 동안 B를 지나는 자기 선속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작아진다. 맞습니다. 자, 디귿 B가 운동하는 동안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점점 커진다. 어떻게 될까요? 얘들은 점점 커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야 돼. 자기장 세기는 K에 R분의 I가 된다. 맞죠? 그럼 이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따져본다면 일정하게 흐르진 않을 거예요. 점점 작아진다. 맞죠? 근데 이 부분은 쌤이 따로 수업 시간에 한 건 아니니까 이 문제는 묻진 않습니다. 근데 점점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작아진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선속의 감소량이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저거를 직접적으로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형태로 나온다면 바뀌어서 나올 거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47번 그림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디귿자형 도선을 고정하고 디귿자형 도선 위에 올려놓은 금속 막대를 일정 속도 V로 오른쪽으로 당기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 P는 금속 막대 위의 점으로 금속 막대와 함께 움직인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습니다. 폐회로 OPQR을 지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 자, 이 면적이 커지고 있잖아. 그렇지? 면적이 커지고 있고 얘는 균일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지만 면적이 커지고 있으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 기억 맞게 되겠죠. 니은 금속 막대에서는 P에서 Q로 전류가 흐른다. 자,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 선속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 회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따라서 P에서 Q로 전류가 흘러간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V가 클수록 금속 막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크다. 이거는 빠르게 당기면 우리가 전류가 많이 생긴다라는 걸 알았잖아. 맞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7번 정리가 됐고, 48번 봅시다. 그림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서로 중심축이 일정하도록 고정하고 1차 코일의 전지와 스위치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기억. 스위치를 닫은 직후 2차 코일의 저항에는 A 방향으로 전류가 짧은 시간 동안 흐른다. 자, 스위치를 닫으면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가봤을 때 여기가 N극이 돼요. 그럼 여기가 N극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흐를 거야. 근데 이 전류 1차 코일에는 저항이 일정할 거니까 이 친구는 전류 값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기장의 변화는 제로에서 그 자기장까지 만들어지는 동안만 변화가 생기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 맞는데 방향을 봅시다. 자, 저쪽을 N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감겨야 되니까 A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 들어가요. 니은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2차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크기는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의 저항값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스위치를 닫은 상태. 그래서 2차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크기는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의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어떨까요? 얘는 실제로는 자기 선속의 크기 자체는 1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의 세기는 유도 전류 세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자기 선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디귿. 스위치를 닫고 있다 열었을 때 2차 코일 내부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다 라고 했어요. 자, N극이 있다가 여기 N극이 만들어져 있다가 N극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N극이 멀어지는 거게 되겠죠.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전류 방향은 B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때 코일 내부에 유도되는 자기장 방향은 왼쪽이다. 어떻게 될까요? N극이 멀어진다기보다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네. N극이 있다가 N극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가 이게 없어진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자체는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B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당연히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왼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것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자, 49번. 파동의 중첩과 간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중첩된다는 건 마루와 골이 만난다라는 거니까 진폭은 작아진다. 맞는 말이 되죠. 자, 파동의 중첩이 끝난 뒤 각 파동은 원래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을 중첩의 원리라고 한다. 파동의 독립성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중첩 원리라고 하지 않는다, 맞죠? 독립성이라고 했죠. 자, 디귿.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될 때 각각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파동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죠. 자, 50번. 50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한순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최대 진폭은 얼마냐? 4 플러스 3이니까 총 7cm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자, 51번 봅시다. 51번. 그림은 시간이 0일 때 진폭이 같은 두 파동 A와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때 속도는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1초가 됐어요. 1초가 되면 A는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B는 1초가 되면 1m/s니까 이 친구도 B가 마루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1.5라는 지점은 어떻게 되냐? 보관 간섭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자, 시간이 1.5초가 흘렀어. 1.5초가 흘렀어요. 자, 1초가 흐르면 1cm를 이동하니까 1.5초가 지난다면 1.5cm를 이동했으니까 A는 이렇게 될 거고 B는 어떻게 되냐? 1.5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2cm에서 합성파의 변이는 0이다. 자, 2가 0입니다. 맞지?
여기니까 골과 마루가 만나니까 진폭이 같으니까 얘들은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자, 3초 이후는 상쇄되어 사라진다. 3초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친구는 1, 2, 3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서 1, 2, 3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때는 독립성이 일어나니까 상쇄되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원래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52번.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빨간색 단색광이 스크린에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기억. 빛의 중첩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친구는 빛의 중첩 원리로 설명하는 게 맞다.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스크린에 생기는 무늬는 빛의 입자 성질이 아니고 얘는 파동의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틀렸고. 디귿. 단색광을 초록색으로 바꾼다. 초록색으로 바꾸게 되면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좁아진다. 자, 우리 델타 X라는 친구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슬릿의 간격에 반비례하고 파장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건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간격이 좁아진다. 맞는 말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53번. 초점거리 F인 볼록 렌즈로부터 EF만큼 떨어진 물체를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로부터 나온 광선은 광축과 나란히 지나고 B는 초점을 지난다. 자, 초점 지나는 친구는 평행하게 돼요. 평행한 빛은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왔는 빛은 이렇게 와서 직진하기 때문에 A는 굴절로 렌즈에 초점을 지난다. A는 초점 지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렌즈에 생긴 상은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은 렌즈로부터 EF 떨어진 곳에 생긴다. 얘는 당연히 여기가 EF가 될 수 있겠죠. 왜냐? 렌즈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될 거잖아요. 맞지? 자, 그 다음 디귿. B는 굴절 후에 렌즈로부터 EF 떨어진 광축상의 점을 지난다. 이건 무슨 말이죠? B는 굴절 후에 EF 떨어진 광축상의 점을 지난다. 여기를 통과하느냐 이 말이잖아. 맞지? 아니죠. 평행하기 때문에 디귿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54번. 볼록 렌즈에 만드는 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볼록 렌즈는 실상을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물체가 초점에 있으면 상이 맺히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초점에 있다면 아까 여기 그림을 가봅시다. 자, 지우고 선생님이 초점에 물체를 놓아 보겠습니다. 자, 초점에 있다면 이 친구는 평행한 빛은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죠? 자, 평행한 빛은 초점을 지나게 돼. 자, 그 다음 초점을 지나는 빛은 이렇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방법이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렌즈의 정중앙을 통과한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선은 평행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얘들은 초점에 있으면 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2번은 맞는 말이 돼요. 자, 3번. 광축과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초점에 보인다. 맞는 말이죠. 4번. 물체보다 작은 상을 만들 수 없다. 물체보다 작은 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허상이 생긴 위치는 빛에 실제로 모이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55번. 그림은 돋보기로 책의 글자를 확대해서 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볼록 렌즈에 의한 글자의 실상을 관찰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커진 글자를 보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거는 허상을 보는 겁니다. 자, 상의 크기는 물체보다 크다. 어떨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책은 렌즈와 초점 사이에 있다. 어떨까요? 당연히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초점보다 안에 있는 글자는 허상이 만들어지고 바로선 커지는 확대상을 볼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림은 4cm/s로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파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파장이 2cm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진폭은 4cm이다. 진폭은 평행점으로부터 골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4cm가 아니고 얘는 2cm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진동수는 우리가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4cm per second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주기 F가 되니까 F는 얼마냐? 2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진동수는 주기분의 1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2cm라는 파장을 가지고 있고 주기가 곱해진 값이 4가 되니까 주기 t는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f가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 정리 문제들 다 정리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